여러분, 우리가 막연하게 언젠가는 오겠지 했던 인공지능의 미래가 사실은 더 이상 미래가 아니라 바로 지금 우리 눈앞에 펼쳐지고 있다면 어떨까요? 오늘은 뇌과학자 김대식 교수가 정말 섬뜩하게 경고하는 AGI, 그러니까 이 범용 인공지능이 우리 세상을 어떻게 바꿔놓을지에 대해 한번 깊이 파고 들어가 보겠습니다. 자, 바로 본론으로 들어가 볼게요. 김대식 교수가 하는 얘기는요, 이게 먼 훗날의 이야기가 아니라는 거예요. 바로 올해 2024년 이미 시작됐다는 겁니다. 아마 다들 한 번쯤은 생각해 보셨을 거예요. 내 직업? 과연 AI한테서 안전할까? 근데 사실 그냥 먼 미래의 일이겠거니 막연하게만 생각했었죠. 하지만 그게 아니었습니다. 데이터를 보면요, 정말 극적인 변화가 이미 시작됐다는 걸 알 수 있어요. 그것도 어디서부터 시작됐는지 아세요? 바로 기술산업의 심장부, 그 한복판에서부터 말이죠. 이 슬라이드에 있는 숫자, 이게 정말 모든 걸 말해줍니다. 바로 0이에요, 0. 이게 무슨 뜻이냐면 2024년 1월부터 실리콘밸리는 물론이고 우리나라 주요 IT 기업들에서도 신입 개발자나 디자이너를 거의 뽑지 않고 있다는 겁니다. 채용이 사실상 멈춘 거죠. 그러니까 이제 게임의 판이 완전히 뒤바뀌고 있는 거예요. 예전에는 기업들이 좀 서툴러도 잠재력 있는 신입을 뽑아서 가르치고 키웠잖아요. 근데 이젠 그럴 필요가 없어진 거죠. 왜냐? AI가 그 주니어들의 일을 충분히, 아니 어쩌면 더 잘 해내니까요. 대신에 그 모든 돈과 자원을 어디에 쏟아붓느냐? 바로 극소수의 대체 불가능한 천재 전문가들한테 올인하는 겁니다. 김대식 교수가 이걸 NFL이나 NBA처럼 됐다고 표현했는데 정말 딱 맞는 말 같아요. 이게 바로 새로운 현실입니다. 메타에서는 1,000억 원이 넘는 계약금을 줬다는 소문까지 돌 정도니까요. 말 그대로 슈퍼스타급 대우를 하면서 오직 상위 0.1%, 진짜 최고 중에 최고에게만 모든 걸 거는 거죠. 자, 그럼 이게 그냥 일자리가 좀 줄어드나 보다? 이 정도의 문제일까요? 절대 아닙니다. 이건 훨씬 더 큰 이야기예요. 바로 AGI, 범용인공지능이라는 게 등장하면서 우리 경제 시스템 자체가 뿌리부터 흔들리고 있다는 아주 강력한 신호입니다. 이 변화가 얼마나 엄청난 건지 감을 잡으려면 인류의 경제 역사를 아주 짧게 한번 훑어볼 필요가 있어요. 보세요. 수백 년 동안 경제 성장률은 거의 0에 가까웠어요. 그러다가 산업혁명, 기술혁명 같은 엄청난 사건들을 겪으면서 우리가 이룩한 최고의 성장률이 고작 연 2% 정도였습니다. 자, 그런데요. AGI 시대에 예측되는 성장률을 한번 보세요. 연간 20%, 많게는 30%입니다. 2%랑 30%? 이건 비교 자체가 불가능하죠. 인류 역사상 단 한 번도 경험해보지 못한 정말 상상조차 하기 힘든 그런 숫자입니다. 그래서 샘 알트만 같은 사람이 AGI를 새로운 형태의 자본주의라고 부르는 거예요. 왜냐하면 이게 역사상 처음으로 인간의 노동력이 없어도 사람이 일하지 않아도 자본과 AGI만으로 폭발적인 경제 성장이 가능해지는 시대를 열기 때문입니다. 기존의 모든 경제 법칙이 그냥 깨져버리는 거죠. 그렇다면 인간의 노동이 더 이상 필요 없는 세상, 그런 세상에서 우리 사회는 과연 어떤 모습일까요? 김대식 교수는 이 미래 사회의 모습을 테크노 봉건주의라는 좀 무서운 이름으로 부릅니다. 이 테크노 봉건주의 사회는요, 크게 세 개의 계급으로 나뉜다고 해요. 맨 꼭대기에는 0.1%의 기술과 자본을 가진 엘리트 계급이 있고요. 맨 아래에는 노동시장에서 완전히 밀려난 98%의 대중이 있습니다. 그리고 그 사이에 아주 중요한 1.9%의 슈퍼스타 그룹이 존재하는 거죠. 그럼 저 98%의 대중은 어떻게 사느냐? 일을 하지 않는 대신에 국가나 기업이 주는 보편적 기본소득, UBI로 생활하게 될 거라는 거예요. 예전에는 그게 말이 돼? 했던 이 개념이 이제는 실리콘밸리에서 사회를 안정적으로 유지하기 위한 가장 현실적인 방법으로 진지하게 거론되고 있습니다. 근데 문제는 이 엄청난 변화와의 충격이 모두에게 똑같이 오는 게 아니라는 점입니다. 지금 여러분이 몇 살이냐에 따라서 우리가 마주하게 될 미래가 완전히 정말 180도 달라질 수 있습니다.
만약 지금 50대 이상이시라면 솔직히 운이 좋은 편입니다. 이 거대한 폭풍이 닥치기 전에 은퇴하실 수 있으니까요. 30대, 40대 분들은 그래도 아직 변화에 적응하고 내 길을 찾아갈 시간이 좀 남아 있습니다. 하지만 진짜 문제는 지금의 어린아이들, 이른바 알파 세대입니다. 이 아이들은 태어나서 처음 사회에 나가는 그 순간부터 AGI와 경쟁해야 하는 인류 역사상 최초의 세대가 될 겁니다. 자, 그럼 이제 가장 중요한 질문이 남았죠. 이렇게 완전히 다른 세상에서 우리는, 그리고 우리 아이들은 도대체 어떻게 살아남아야 할까요? 다행히 김대식 교수가 여기에 대한 3가지 생존 전략을 제시합니다. 첫 번째는 적응성, 두 번째는 회복 탄력성이에요. 계속 바뀌는 세상에 잘 적응하고 실패에도 툭툭 털고 일어나는 힘 당연히 중요하죠. 근데 진짜 가장 중요한 3번째 기둥이 있습니다. 그게 바로 뭐냐? 어떻게든 그 1.9% 안에 드는 슈퍼스타가 되어야 한다는 겁니다. 교수님이 이런 말을 했어요. 어중간하게 10만 등 하는 코더가 되느니 차라리 세계 최고의 줄넘기 선수가 되는 게 낫다. 와, 이 말에 모든 게 담겨 있다고 생각해요. 이제는 뭘 하느냐가 중요한 게 아니라는 거죠. 그게 무엇이든 그 분야에서 남들이 대체할 수 없는 최고가 되는 것. 그게 유일한 길이라는 겁니다. 중간만 가자, 평범하게 살자는 이제 더 이상 통하지 않는다는 뜻이죠. 근데 문제가 있죠. 내가 뭘 제일 잘하는지, 그걸 어떻게 알 수 있을까요? 사실 우리 뇌는요, 한 번도 경험해보지 못한 것에 대해서는 좋다, 싫다 같은 감정이나 선호를 아예 만들어내지를 못해요. 그래서 해답이 뭐냐? 아이들을 더 좋은 학원에 보내고 코딩을 미리 가르치는 그런 가상의 경험에 있는 게 아니라는 겁니다. 그런 건 오히려 평범한 사람을 만들 뿐이죠. 진짜 중요한 건 현실 세계에서 직접 몸으로 부딪혀보고 실패도 해보고 예상치 못한 것들을 탐험하는 그런 날 것 그대로의 경험이라는 거예요. 결국 이 모든 이야기를 종합해보면 정말 아이러니하지 않나요? 인공지능이 모든 것을 대체하는 시대에 살아남기 위해 우리에게 가장 필요한 것은 역설적이게도 우리 자신과 우리 아이들에게 최대한 많은 진짜 인간적인 경험을 선물하는 것일지도 모릅니다. 여러분은 내일 진짜 나를 발견하기 위해 어떤 새로운 경험을 해보시겠습니까?